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간중간 저희가 이슈 안에서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 김병진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부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바로 HBM의 매출이 무려 330% 증가하면서 HBM의 성장성이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간밤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하락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하락 출발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했어요. 특히나 SK하이닉스는 현재 20만 원 선을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오후장에도 SK하이닉스 매수 관점 유효할지 저희가 사실 어제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오늘 시장의 주인공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전 지금도 유효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가 꽤 오래간만에 큰 조정이 나왔어요. 나스닥은 장중에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종가사고는 1.5% 가까운 하락세, S&P도 1% 정도 가까운 하락이죠. 특히 S&P가 3일 연속 하락을 한 것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약간 시장에 대한 어떤 변수,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인데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정도 이미 좀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하이닉스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준 거예요. 6조 7천억 상단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7조 원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사업 부분 영업이익이 5조 초반, 5조 미만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걸 비교해 본다라면 하이닉스가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이거 이제 뺏기는 거 아니냐, 이제 무한 경쟁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한 경쟁 시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만드는 회사가 3개밖에 없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후발주자입니다. 한마디로 하이닉스가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약간 주가는 매일 오르면 좋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을 확인됐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SK하이닉스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약간 손실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아가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그럼 한 어느 정도로 바라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일단은 경쟁 업체라고 말하기도 창피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이 한 170조 정도 될 거예요. 160조에서 170조 사이 될 텐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3위 업체입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이 정도 올라와서 145조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상의 목표가를 저는 그 가격을 시가총액을 생각한다라면 여름의 고점대 24만 원 불가능한 거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지금부터 분할로 들어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전고점 한 24만 원까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똑똑해지신 게 삼성전자향 수혜주보다는 HBM이 붙은 종목군들을 다들 보고 계십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네. 오늘은 한미반도체가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HBM 관련주로 테크윈과 PSK홀딩스는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네. HBM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정말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되는데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까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할 거고,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일단은 HBM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도 어쨌든 HBM 관련돼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HBM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은 굉장히 큰 좋은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랩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소식이 또 전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또 반도체 장비주 쪽들은 좋은 실적을 좀 내놓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HBM 밸류체인 쪽에서 뭐 테크윙이라든가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전수 검사죠. 앞으로 이제 GPU가 더 비싸질 거기 때문에 전수 검사를 하는 이제 검사 장비를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디스컴 장비 그쪽 판매가 더 늘어날 거고 올해 이제 주가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AI 반도체 관련된 투자는 지속되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죠. M7 종목들을 보면 딱 한 달 동안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변동률을 보면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어요. 21%고요. 그 다음으로 메타가 7%, 그 다음은 애플이 6% 정도 올랐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AI는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10월 달에 10월 23일 내일 바로 이제 또 새벽 테슬라 또 실적 발표 때문에 테슬라 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30일 실적 발표에 있어서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7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두 분의 의견이 합치가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고민을 하실 게 자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런 반도체 수급 공백을 이 제약 바이오가 메워졌거든요. 근데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면 반도체가 내려가고 또 반도체가 오르면 제약 바이오가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은 좀 제약 바이오들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한테 추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 이 사이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좀 짚어주시고요. 또 네.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실게요. 뭐 사실 반도체와 바이오를 나눈다라는 건 조금 안 좋은 전략이고 저는 둘 다 가져가야 둘 다 된다고 사야 보고 된다. 있어요. 투트랙 예. 전략이요. 투톱 전략. 사실 둘 다 국내 시장에서 역대급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 결과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플로빅토라는 FDA 승인을 받은 전립선암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거 경쟁력 대비해서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너무 잘 나왔어요.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유럽 핵의학회에서 발표가 되었거든요. 용량적인 부분에서는 노바티스의 플로빅토가 지금 연매출 거의 8천억을 달성하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전립선암 시장 규모가 연간 13조 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플로빅토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로빅토 대비해서 그 퓨처캠의 약품이 어떤 효과를 보였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노바티스의 플로빅토 대비해서 절반 용량으로 더 높은 유효성과 부작용을 기록했다라는 낮은 부작용을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치료 후에 50% 감소한 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FC705 같은 경우에는 65%로 달성을 했고요. 엄청나게 감소율이 높은 부분이고 플로빅토는 46% 대비해서 이 퓨처캠의 의약품은 65%를 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나왔고 완전 간헐 같은 경우에도 플로빅토는 9.2%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퓨처캠 같은 경우에 거의 20%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가격적인 면으로도 봤을 때 플로빅토 대비해서 이 퓨처캠의 FC705가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게 기술 이전과 출시까지도 됐을 때는 정말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의약품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퓨처캠이라는 종목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래에 또 빅파마 기업들 일라이릴리라든가 존스앤존스가 뭐 암브릭스를 뭐 2조 4천억에 인수를 하기도 했고 릴리도 이제 바이오파마 전립선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퓨처캠을 현재가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한 33,000원 잡을 수 있고 손절가 한 22,000원 잡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지금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퓨처캠을 오늘 매수하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전립선암 치료제
딱 이 퓨처캠과 비슷하게 지금 임상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네. 신규 상장조 셀비온이 현재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들 약간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셀비온이 이렇게 급등을 한다면 후속주로 또 퓨처캠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략에서 또 가지고 나오신 건지 이 부분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실게요. 충분히 또 이 셀비온이 급등하면 퓨처캠이 급등할 수도 있고요. 이 방사선 치료제가 이제 동위원소로 전립선암 치료제가 동위원소로 치료하는 거 말고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ADC 플랫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체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부착해가지고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타격해보겠다라는 걸로 이제 지금 객관적 방역률을 임상 결과에서는 거의 38%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간드 기반의 이제 방사성 의약품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퓨처캠과의 다른 점은 항체 약물 접합체처럼 셀비온은 항체에다 부착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부착해서 공격하는 방식의 이런 플랫폼을 채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방사성 전립선 의약품에서 이제 동위원소로 그냥 공격하는 항암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굉장히 괜찮은 기업인데 현재 임상만 놓고 보면 퓨처캠이 더 가는 게 지금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39명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38.5%를 달성했고, 셀비온도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병진 매니저님의 매수하는 종목 퓨처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저희가 2차 전지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5분기 만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테슬라가 시간 외 거래에서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서 오늘 또 시장의 수급이 2차 전지로 가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지지부진합니다. 국내 2차 전지주들 아직까지 본격 반등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것일까요? 좀 사실은 테슬라 실적만 본다라면 2차전지가 기대할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조금 예상보다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마진이 좋았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어떤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이냐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시면 마진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한 것인데, 그러면은 소재 업체들은 썩 좋을 수가 없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면 가격이 또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차량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난 것이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올라오는 것은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고, 특히 ESS라든지 FSD 이런 쪽의 성장이 어마어마했었죠. 지난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이었지만 저가 모델 출시하겠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또 그때도 ESS가 예상치보다 한 100% 이상 판매가 되면서 더 늘어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패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약간 테슬라, 약간 ESS 관련해서 LG 에너지솔루션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일부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로 전환시켰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또 서진 시스템이 오르는 것도 결국 ESS 관련해서 엄청나게 미국에 먼저 진출했고 거기에 성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르는 거죠. 근데 막상 2차 전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한 20분 정도 있다가 현대차가 실적 발표할 텐데, 여기서 약간 반전 포인트를 못 만들어 준다라면 일단은 여러 요소가 한 2주, 3주 동안은 2차 전지 쪽에는 좀 불확실한 요소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방 오후 2시쯤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아마 차량별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내연기관 차량, 뭐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특히 아마 전기차는 사실은 뭐 현대, 기아 모두 3분기가 썩 좋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차 효과가 없었거든요. 있었어도 9월 달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판매가 그렇게 높지 않았, 조금 줄어들었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나쁘게 볼 건 없어요. 만약에 발언을 3분기는 안 좋았지만 지금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4분기 혹은 내년부터 상당히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업황 바닥이구나. 그동안 2차 전지가 9월달, 그러니까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조금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안 좋은 거 맞지만 업황 바닥 아니겠느냐. 전기차 캐즘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에서 그런 코멘트를 해준다라면 충분히 테슬라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어쨌든 적든 많든 판매가 더 됐고 현대차 그룹도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저께 GM도 좋았다. 이런 그렇게 감안한다라면 2차 전지가 다시 조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줄지 여부는 조금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모두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일단 전망은 하고 있는데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일단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현재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매도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현대차의 실적 발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매일경제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김명준 매니저님, 네. 2차 전지 이야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밀리는 거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이 요인도 하나가 있잖아요. 네. 2차 전지도 이 미국 대선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해리스 후보의 수혜주기도 하면서 원래는 그동안 이 트럼프 후보의 약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는 업종 중 하나였다가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지금 자금을 투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오히려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사람이라면 팽당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시기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포드라든가 다양한 GM 이런 쪽에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렸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엔 테슬라가 또 많이 팔렸어요. 만약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 쪽은 이제 밸류 체인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밸류 체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 둘 다 전기차가 2배 이상 오른 건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전기차가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 이제 집권 시기에는 거의 4배 이상 증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IRA 법안이 가장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IRA 법안이 만약에 수정되거나 하면은 2차 전지나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테슬라가 2025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저가 자동차예요. 내가 보조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저렴하게 전기차 잘 만들 거야. 이거를 준비하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저가형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출시가 되면 판매량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좀 테슬라 밸류체인 쪽 위주로 종목을 좀 짜놓으시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섹터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1시에 윤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지금쯤 참 많은 주제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안보와 방위 산업에 관련한 협력 사항 점검과 함께 추가로 실질 협력을 강화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네.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2차 수출 협약도 이야기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좀 네. 추가 상승 방산주 기대해 볼 만할까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기대를 해볼 수 있냐면 일단 폴란드가 1차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방산 큰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K2 전차를 정말 많이 이제 사가기도 했고요. 2차 계약까지도 저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폴란드가 K2 전차 도입을 거의 1000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150대 정도 도입한 거고 2차 계약이 수주가 되면은 180대 추가 도입인데 폴란드의 이제 지역을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폴란드 남부에서 바르샤바까지 거의 완전 그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부터 폴란드, 벨라루스를 거쳐서 폴란드까지 완전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줄 수 있는 산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전차라든가 뭔가 뚫고 들어온다면 뭔가 막아줄 수 있는 전차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장벽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장벽을 건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차를 향후에 이제 1000대까지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차 계약까지 충분히 무난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 드리면 1시부터는 공식 환영식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2시 40분에는 공동 언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장 마감쯤에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들 장 마감쯤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네. 방산주 내에서도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잖아요. 지금 아까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만약에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면 대형주가 나을까요? 아니면 중소형주가 나을까요? 사실은 뭐 대형주가 좀 안전한 감이 좀 있죠.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대형주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저는 그동안 매수 못했던 분들은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중소형주들은 좀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보다 내일 같은 경우 또 주말에 중동 이슈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약간 뭐 슈니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쨌든 지금 전쟁이라는 게 현대전 같은 경우는 약간 최첨단 무기. 근데 이 최첨단 무기가 뭐 미사일, 뭐 전차, 비행기도 있지만 드론이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이슈가 있을 때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좀 잘 하실 수 있다라면 중소형주. 조금 난 그런 거 힘들다. 직장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대형주로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이슈들이 좀 선 반영되면서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뭐 지금보다는 한 다음 주 초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드론이랑 사료주까지 이렇게 약간 테마성 짙은 종목들도 네.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남은 오후장에 좀 수익을 챙겨봐야겠죠? 저는 만약에 올라온다. 좀 요즘에 또 시장이 약간 윗꼬리가 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라면 좀 수익을 챙기고 또 눌렸을 때 다시 재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고려 아연이 지금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 소식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좀 투자 전략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로제, 블랙핑크의 로제 아파트 열풍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고려 아연이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각각 공개 매수를 진행했지만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장내 매수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고려 아연의 주가를 보면 거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맞먹는 이제 황제주예요. 11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었는데 네. 고려 아연이 해냈네요. 어떻게 대응해봐야 되나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할 것인가 저는 그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실적을 수반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 한진칼 같은 경우도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엄청 올라갔지만 그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을 했었던 경험이 좀 있죠. 그래서 장대 매수를 조금 더 추가적인 장대 매수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 먼저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지금 상한가인데 내일 또 상한가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규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좀 조금 위험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네. 로제 아파트 열풍이 지속되면서 YG 플러스가 지금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네. 후속주로 오늘 저희가 생쇼에서 한 매니저님이 플레이디를 편입하셨는데 이 플레이디도 오후장에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지금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갈 곳 잃은 이런 수급이 이런 테마성 짙은 쪽으로 좀 향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아파트 조금 더 열풍이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YG 플러스의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100% 넘게 오른 상황이고 실제로 YG 플러스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요. 로제가 이제 브루노마스와 협업한 아파트 이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음원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인기가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YG 플러스의 주가가 등락률을 계속 보일 것 같고요. 현재 추세로만 본다면은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짧게 손절 라인을 잡고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워낙 또 가볍게 있다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열풍이다 하면은 또 충분히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실 때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참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오늘 그럼 저희가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SK하이닉스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성 있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바라보자라고 2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재 매니저님은 퓨처캠을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퓨처캠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 시장이 여전히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한 오후 2시쯤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 흐름까지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